안녕하세요. 아침마당 김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마당의 김숙경입니다. 오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매년 이맘때면은요, 대전에서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는데요. 바로 국제 장다비전이 열립니다. 이 장애인의 장, 다문화의 다, 그리고 비장애인의 비를 딴 이 전시회라고 하네요. 예, 오늘도 7회째를 맡고 있는데요. 국적, 언어, 신체적 조건 이 벽을 허물고 모두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되는 그런 전시회입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지 오늘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희정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7회 국제장다비전의 실무를 맡고 있는 한국장애인연맹 대전 DPI 유희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이어서 이희진님.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네 번째 장애인 장다비전에 출품하게 된 이희진입니다. 부족한 솜씨지만 출품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또 방송까지 출연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그리고 한세라님. 안녕하세요. 어반 스케쳐이고 DPI에서는 그림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세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기홍님. 네, 반갑습니다. 이번 국제 장다비전에 작품을 출품하게 된 생활미술 작가 김기영입니다. 저는 주로 캐리커처하고 생님표라를 그리고 있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예술을 사랑하는 두 분 매주 함께 하고 계시죠. 가수 금리나 씨, 방송인 이명우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요즘에 여러분들 이 어반 스케치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평범한 나의 일상을 조금 특별한 순간으로 기록하고 싶어서 그림을 많이들 그리실 텐데 이거 어떻게 그리는 건가 나도 좀 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도 취미 부자라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저는 어떤 공간에서 또 어떤 풍경을 어떻게 그리는지 오늘 이분들의 그 솜씨와 또 작품 이야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자, 은우 씨. 네, 오늘 이렇게 뵈니까요. 다소 조금 긴장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긴장돼요. 긴장되시죠? 섞여 있어요,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매주 긴장하고 있고 지금도 입이 아주 바짝바짝 마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와 함께 이 긴장은 좀 내려놓으시고요. 네. 오늘 이제 그림에 대한 나의 실력과 애정을 네. 마음껏 뽐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네, 오늘 방송을 보고 이야, 나도 그림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하는 분이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저희 오늘 네 분의 이야기 들으면서요. 그림의 매력, 예술의 매력 속으로 퐁당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빠지기 시작했어요, 용우 씨. 예. 아니, 예, 용무 씨가 이제 예. 네 분 출연하셨는데 긴장하셨다고 했는데 가장 먼저 제일 많이 긴장하신 분이 저는 유희정 사무국장님이 아닐까 싶어요. 사무국장이라는 소개를 잊어버리셨어요. 한국장애인연맹 대전 DPI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여기는 어떤 단체예요, 사무국장님? 한국장애인연맹 대전 DPI는 장애인분들의 사회 참여와 기회긴동이라는 이념하에 대전에 2017년도에 대전 예. 지역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하게 된 장애인 인권단체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네. 사무국장님이 긴장하신 건 확실합니다. 네, 선생님. 설립연도를 네. 순간적으로 2017년. 네. 자. 예. 그러면 이제 전시회에는 이 단체에서 준비를 하게 되신 거죠? 네. 어디서 진행하고 언제까지 열리게 되는 겁니까? 국제장애인 장다비전은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한국조폐공사 네. 특별전시회, 화폐박물관 특별전시회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20여 분의 작가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이게 장다비전이라서 장애인 날을 앞두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서 많은 비장애인 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와서 관람해 주시고 장애인 분들도 나들이 겸 소풍 겸으로 생각하시면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전시회가 어떤 봄나들이의 좀 성격도 그렇죠. 띠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 또 봄나들이 하면 또 벚꽃놀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봄바람이 날리면
예, 저도 좀 벚꽃놀이를 다녀왔는데요. 우리 지역 대전하면 이 벚꽃 명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일단은 좀 교외로 조금 이동을 하시면 대청호 벚꽃길이 아주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고요. 예. 도심 속에서는 이 또 화폐박물관 쪽이 굉장히 아름다운 벚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천변을 따라서 벚꽃이 아주 만개서 쫙 네네. 피어 있고요. 그곳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가다 보면 이 화폐박물관이 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예, 이렇게 봄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장소인 이 화폐박물관에서 봄에 관련된 전시회가 열린다. 특별히 그곳에서 전시회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특별한 좀 계기가 있을까요? 저희 단체 회장님이 2019년도까지 화폐박물관에 조폐공사에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화폐박물관 특별전시원을 조금 대여하는데 좀 편했고요. 주셨군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회장님이 퇴직하시면서 외술 쪽으로 관심이 많으셔서 네. 장애인분들한테 본인도 이제 근육병으로 앓고 계시기 때문에 이동이나 그런 게 불편한 걸 또 많이 아시고 그다음에 예. 장애인분들, 화가분들 미술 쪽으로 좀 참여를 많이 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밖으로 많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지금 뭐 장애인분들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셨으면 다문화 쪽에서는 어떤 분들이 참여? 다문화에서도 이제 저희가 작품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미국, 러시아에서도 작가분들이 작품 보내주셔서 저희가 전시를 했었고요. 네. 지금 올해까지 총 한 6회 정도를 하신 미국 분이 계세요. 크리스토퍼 분이신데 예. 그 작가분은 지금 보건전문대에서 교수직을 하고 계시고요. 계속 다른 분들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 작품을 살짝 봤는데 굉장히 네. 호박 그림인데 좀 특이하게 그린 작품인 것 같아요. 이런 걸 주로 그리시는 예, 작가님이신 건가요? 어떤 작품이에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 작품의 호박은 좀 야채 쪽으로 많이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할아버지께서 호박 농장을 하신대요. 그래서 많이 접하셔서 호박 쪽을 많이 하시고 야채 쪽으로 해서 이번에 작품도 그 메틀릭 하비스트라는 그 이제 현대적인 그쪽으로 해서 네. 이렇게 조합을 해서 그리신 그림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메탈릭 하비스트, 예. 메탈적인, 금속적인 그 수학이죠. 수학이잖아요. 하비스트인데 수학이니까. 그래서 호박이 예. 약간 좀 이렇게 채색도 그렇고 그림도 이렇게 잘 저는 약간 회색 연필로 칠하신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요, 약간 금색으로. 아니, 은색 비슷한 은색으로. 철 쪽으로 해서. 그래서 메탈릭으로 예. 해서 거기다가 호박을 직접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사무국장이. 2회부터 저희가 7회까지 참여를 예. 하셨는데 네. 자기 매년마다 불러달라고 항상 좋은 마음으로 참여를 예, 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무국장님 저처럼 네. 저걸 연필로 그렸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설명 이렇게 잘 해주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옆에 계신 우리 이희진 작가님은 이번에 작품을 출품을 하신 거잖아요. 아까 네. 4회째 참여를 하셨다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전시회에 처음에 참여하게 되셨어요? 저희 협회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반 스케치를 접하게 됐고 그 전에 어반이라는 것은 알기는 알았지만 네.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고 같이 프로그램 이제 동료 장애인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저희 회장님께서 이제 어차피 전시를 하고 그럼 저희 회원들도 한번 출품을 해보는 게 어떠냐 해서 부족하지만 좀 창피하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미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용기를 갖고 또 용기를 주셔서 네. 또 장다비전이니까 네. 용기를 갖고 출품을 하게 됐는데 또 나름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잘하고 저희 선생님들 항상 말씀하시지만 그림은 잘하고 못하고가 없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표현하고 싶은 거 표현하고 그게 전부라고 하시면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린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보여주면서 그 속에서 제가 느껴지는 성장하는 그 단계들도 같이 매해년 보여주고 싶다는 욕심이 예, 좀 예. 생겨서 벌써 4회째 창피하지만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작품을 출품하셨어요? 저는 그 관저동에 있는 서머나 교회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그게 색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지금 화면 그래서- 나가고 있어요. 네. 와. 아니 뭐 부끄러울 작품이 아닌데 너무 부끄러우신데요. 예. 근데 그게 너무 색감이 좋아서 예. 요걸 올해는 이제 이걸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 근데 음. 보니까 굉장히 초록색을 많이 좀 쓰신 것 같아요. 제가 짙은 색보다는 좀 파스텔 쪽을 좋아는 하는데 성향적으로 좋아를 하는데 초록색이 초록초록한 게 특히 봄에 그 새순 나온 거를 되게 예.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저것도 사실은 그런 거를 느끼고 싶었는데 의도한 대로는 잘 되지는 않았지만 선생님께서 또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부끄럽지만 당당하게 출품했습니다. 아, 겸손하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화면으로 보신 네.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네. 거예요. 아, 색감이 너무 쨍하고 예쁘다 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아까 저 처음에 그럼 그림을 좀 배우시거나 평소에 좀 많이 그리시거나 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그림은 쫄라맨밖에 진짜 오랜만에 듣는 네. 머리하고 팔다리만 있는. 네. 진짜 그래서 저는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이 너무 부러웠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갈증은 있죠. 그리고 또 장애가 있다 보니까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저희 그 장애인 친구들도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이 자리에 부르고 싶었지만 함께 할 수가 이동이 좀 힘들고 해서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저보다는 그 친구가 왔으면 더 좋았을 법한 그런 친구, 훌륭한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저도 뭔가 하나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미술이 될 줄은 몰랐는데 어반의 특성이 이제 장애가 있는 분들이 하긴 너무 매력적인 거더라고요. 이젤에 놓지 않아도 되기도 하고 이제 팔을 뻗고 뭐 유화든 뭐든 큰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어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네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라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옆에 두기도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뭐 스치듯이 아무거나 스케치를 해도 되고 우리 이런 장소를 또 해도 되고 그런 매력이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야. 아까도 화면에 우리 이희진님 그림이 네. 나왔지만 굉장히 색감이 화려하면서도 너무 예뻤거든요. 예, 예. 주로 이렇게 밝은 느낌의 풍경을 많이 그리시는 거예요? 네, 저는 조금 밝은 색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 그림을 근데 봤을 그럴 때 밝은 그림 그리실 때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농도 맞추거나 막 이런 거 조금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가지고 네. 그게 어떻게 하냐 그 배색하는 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게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매번 어렵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건 그 아니에요. 채색 쪽을 보니까 그림을 보면서 너무 뭐라 그럴까요? 초록색을 많이 쓰셨지만 왠지 거기 안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나만의 색깔, 나만의 이 그림 화법을 찾는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시겠어요? 어떠세요? 계속 끊임없이 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제가 전문적으로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림에 대해서 뭐 미술 학원이라든지 그런 거 전문적으로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네.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쫄라맨밖에 못 그리는 사람인지라 그거에 대한 컴플렉스 같은 것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계속 연습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뭐 선생님들한테 이제 질문도 하고 계속 모니터링 해주시고 그러면서 또 이제 제가 해 나가고 그러는데 아직도 갈 길은 멀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희진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림을 좀 잘 그리고 예. 싶어 하는데 나는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확실히 없어요. 저도 없어요. 근데 저만큼 그리시는 거 보면은 우리도 가능성이 가능성 있다. 이런 노력하면 생각을 됩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아나운서님도 쫄라맨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건 그릴 수 있죠. 저 제일 난감할 때가 저희 아이들이 네. 아빠 지금 이거 뭐 개미를 그려줘, 뭘 그려줘. 네. 그리다 보면 다 똑같아요. 머리, 가슴, 배, 다리 3개, 6개 이렇게 끝이거든요. 어반 그림부터 어반부터 시작하시죠. 시작해요. 예. 자 한세라님은 강사로 활동하신다고 했는데 네. 예, 어떻게 여기에 함께 합류하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지금은 어반 스케쳐로 이제 활동하고 있었고 네. 그 원래는 이제 강사를 제가 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이따 또 얘기할 거지만 네. 전공자도 사실 아니에요. 아까 계속 나는 전공자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걱정도 되고 막 이랬는데 네. 어릴 때부터 이제 미술을 좋아했지만 하여튼 어반 스케쳐를 하고 있었고 그 DPI 이제 수업은 다른 강사님이 더 네. 이제 오래 수업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반 스케쳐에서는 2018년도부터 이제 활동하기 때문에 예. 꽤 오랜 시간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이걸 넘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처음에 이제 강사를 해본 게 아니니까 조금 두려움도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잘하는 게 있으니까 남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싶어서 예. 예, 그 이제 톱사는 걸 제가 받았죠. 그래서 예. 네, 네. 원래는 좋아서 시작하셨다가 지금은 그렇죠. 강사까지 하게 강사 맞아요. 역할까지. 네. 그러니까 제가 네. 그림을 전공하지 않지만 항상 보면 그 언저리에는 항상 있었더라고요. 항상 놓지 않고 그 세월이 좀 그러셨군요. 기니까 예, 예. 결국은 제가 와서 이제 강사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전공을 아예 그림을 하신 게 아니면 네. 어떻게 좀 그림과 연이 닿으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림은 엄청 좋아했어요. 예. 아주 어릴 때부터. 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력고사 세대인데 그때는 그러니까 성실한 학생들은 그냥 재미없게 학교를 다니잖아요. 숙제하라면 하고 학교 가라면 가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별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학교를 다니다가 고3이 딱 됐는데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예. 무슨 과를 갈까? 이제 그때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예, 어릴 때부터 이제 근데 그림을 좋아했기 때문에 미대를 가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과가 다양하고 뭐 여러 경로로 갈 수는 있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미대를 가려면은 실기를 봐야 됐었어요. 근데 저는 미술부도 아니었고 혼자 그냥 그림 그리던 아이였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과를 보니까 의류학과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과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의류학과는 가정대가 있던 시절이라 그때는 이제 이공계통이 그 가정대였거든요. 뭐 식용과, 의류학과 요 때여서 예. 의류학과에 가면은 내가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의류학과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의류학과가 이제 뭐 다른 뭐 여러 종류의 그 과목이 있었지만 네. 그래도 이제 디자인 쪽에 있어서 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너무 이제 재밌게 과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졸업을 하고 이제 그 과에 맞는 그 직업을 택해서 일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 경단이 되고 네. 집에 있다가 이제 아이들이 조금 큰 다음에 딱 그 아이가 다니는 학원이 시작이었거든요. 오. 거기 이제 일반부 어머니부를 모집을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시작이어서 꽤 오래 미술 생활을 하다가 2018년도에 어반 스케치를 알게 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밖에 나가서 그리고 친구들 만나서 그리고 엄청 많이 그리고 네. 기록에 남기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한 거죠. 운명이네, 운명. 네, 말씀- 결국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림을. 네. 말씀을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예. 언제나 이 그림에 대한 어떠한 갈증과 애정, 사랑, 뭐 그리고 싶다 이런 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생활의 우선순위가 어떤 뭐 가족, 네 이렇게 있어서 잠시 뒤편에 이렇게 품어 놓으셨다가 늦게나마 이제 재미있게 또 그림을 그리시면서 작품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재미있게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멋진 작품들도 탄생이 됐을 것 같은데, 네, 우리 그 작가님, 이번에는 그럼 어떤 작품을 전시하게 되셨는지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그 연인들이라는 제목으로 그 수목원에 갔을 때 그 연인들의 모습을 담은 그림을 냈거든요. 와. 근데 아마 전거 같은데요? 지금보다 한 5월, 네, 5월쯤이었는데 네. 날씨도 엄청 화창하고 네. 나뭇잎도 너무 예쁘고 근데 네. 이제 그 예쁜 수목원을 앞에 그 예쁜 연인들이 젊은 연인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예. 네. 근데 그 연인들을 보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네, 네. 저 젊었을 때 막 생각도 나고 막 부럽기도 하고 이제 그런 감성들을 약간 네. 남기고 싶어서 이제 그림으로 그리게 된 거죠. 예. 용무씨는 아닌 걸로 하셨는데 젊은 연인들이라고. 예. 혹시 모릅니다. 젊은 연인들이라고 하셨기 용무 씨가 때문에. 있었으면 저기 아이가 있어야죠. 아니 근데 진짜 뭐 저희가 자료 화면을 통해서 예. 화풍을 살짝씩 봤지만 뭐 이희진님은 처음부터 시작했는데 뭐 그림에 아주 아무것도 몰랐다고는 하지만 그 나름대로 또 색깔이고 한세라님은 진짜 예. 전문가적인 그런 느낌이 확 살아나서 야 각자의 화풍이 다 따로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은 인물을 유심히 많이 보시는 그림을 그리시는지 아니면 이희진님처럼 이렇게 풍경을 많이 그리시는지 한세라님은 어떤 쪽을 많이 그리시는 편이세요? 그러니까 어반 스케치라는 것이 네. 사실 지금 내가 있는 지금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풍경도 있지만 그 네. 풍경 속에 보면은 무수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예. 친구랑 뭐 카페를 가더라도 친구가 앞에 있고 그 건너 테이블에 뭐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그러면은 거기 앉아서 이제 그 인물들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네. 옆에다가 이제 뭐라 쓰죠. 내 지금 그 현재 상황을 이제 여기다 코멘트로도 쓰죠. 예, 예. 네. 오. 그런 작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저 상황에 지금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네네. 사람이 서 있는 상황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게 그려져요? 이게 사실 어반 스케쳐는 이게 뭐 3시간, 4시간 이렇게 앉아서 공들여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내가 잠깐 그 순간을 기록하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선도 엄청 이렇게 날아가긴 해요. 근데 그게 또 어반 스케치의 매력이거든요. 매력이요. 네, 네. 또 얘기해도 되나요? 예. 그 아까 어떤 그림이 나갔었죠? 그 전시장에 서 있는 그죠? 연인들 네. 같은. 제가 이제 저희는 이 그림을 그리고 네. 그 또 SNS에 공유까지 하고 서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것까지가 이제 어반 스케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전시장에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제가 그 전시장에 갔었고 뭐 이런 상황이었다 해서 글하고 저 그림을 올렸더니 거기에 이제 태그가 달렸어요. 예. 선생님 너무 신기해요. 그거 저예요. 네, 그런 놀라운 상황도 있어요. 재밌죠. 진짜 아니 그럼 뒷모습만 보고 그리셔서 예. 아는 분인지 몰랐던 거예요? 아니,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거기 이제 관람객 중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 태그를 보고. 인스타 예. 그 주소를 남기니까 그거를 이제 오셨어요. 그걸 보고 오셨는데 거기 이제 본인 모습이 있으니까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야,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네, 맞아요. 어반 스케치인데 네. 자 옆에 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김기형님. 한참 내 차례 언제 오나 한참 하고 내 차례 기다리셨어요.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리셨는데 이번에 이제 장다비전에 참여를 하게 되셨어요. 네.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습니까? 일단 저는 그 DPI의 우리 신석군 회장님하고 사실 같은 직장 동료였고요. 그 결혼 전부터 사실은 총각 때부터 저하고 돈독한 우정으로 친구로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퇴직 후에 사실은 저도 뭐 지금 미술하고는 전혀 관여 없는 이런 일을 하다가 퇴직 후에 이제 생활미술 작가가 본의 아니게 됐습니다. 이제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서 또 우리 그 회장님하고 그 이런 장애인이랑 문화활동 관계에 대해서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었고 사실은 저희 딸이 지금 사실 그 광주에서 특수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고 저 역시도 이제 퇴직 전에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저 퇴직하고선 봉사활동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해서 네. 그렇게 하고 또 사실 평소에 이제 이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계기로 해서 저희 뭐 미력한 재능이지만 네. 이런 좋은 뜻에 같이 참여하게 된 겁니다. 네. 예. 아니 생활 미술 작가님으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는데 예. 뭔가 이 헤어스타일이야. 예술가의 헤어스타일. 예술가의 그 느낌이 나는데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죠? 네, 일부러 했습니다. 아,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에 캐리컬처와 이 색연필화를 그리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이번 전시회는 어떤 작품으로 좀 참여하게 되셨어요? 네, 이번에 두 작품을 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캐리커처 작품으로 신냉전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작년 12월 초에 아마 익숙한 얼굴이네요. 중국의 천안문에서 예. 그 러시아 푸틴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김정은 그다음에 이제 시진핑 주석 이렇게 세 네. 사람이 60년 만에 네. 삼국이 만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날 아마 일간지에 아마 첫 모두 기사로 나왔을 거예요. 예, 근데 예. 그게 타이틀이 뭐였냐면 신냉전이 도래됐다.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이거는 역사적인 순간은 내가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 즉시 제가 그거를 캐리커처로 풍자화해서 그린 작품입니다. 아니 근데 캐리커처를 너무 이렇게 다들 순하게 그리셔가지고 네. 예. 이제 캐리커처 작품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하는 캐리커처하고 저렇게 작품화하는 캐리커처는 조금 다르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화풍이 달라지는 네. 거고. 그러면 이제 두 작품 출품하셨다고 하는데 네. 다른 작품은 어떤? 다른 하나는 이제 생리필화 작품으로 네. 해주고요. 보통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꽃입니다. 저거는 예, 예. 꽃인데 저희 수강생 중에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저도 못 보는 꽃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어보니까
사막의 장미라는 거예요, 저게. 예. 장미꽃이라는 거예요. 장미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장미꽃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주로 자라는 꽃이래요. 장미꽃이래요. 그래서 건조한 기후에 자라는 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거고. 근데 저 꽃을 보는 순간 색깔도 이쁘고, 그래서 제가 이걸 그림으로 그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필 사진을 제가 보고 제 나름대로 이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꽃이 또 장미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꽃의 의미를 담고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러셨군요. 저는 저거 뭐 처음에 연꽃인 줄 알았어요. 저처럼 꽃머리 시는 분들은 네. 아 저게 사막의 장미야. 네. 그래서 더 유의 깊게 좀 보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메탈릭도 호박에서부터 말이죠. 아니 근데 우리 김기웅 선생님께서는 퇴직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일을 좀 하시려고 뭐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예. 따셨다고 하셨는데 생활 미술 작가가 되셨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미술로 이렇게 풀어나가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사실 저도 아까 우리 한세라 작가님도 이과지만 저도 예, 예. 이과입니다. 이과고 예, 이공계를 나왔고요. 네. 예, 그래서 사실 미술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했고요. 예. 근데 저 공교롭게도 지금 사실은 저도 2019년도에 퇴직을 했거든요. 네. 예, 예.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코로나가 터졌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근데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모든 게 다 무산된 거예요. 일단 어디 고립이 되잖아요. 예, 예. 특히 이제 또 저희 아내가 조금 지병이 좀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밖에 출입이 조금 곤란한 상당히 곤란한 제약을 많이 받았죠. 근데 우연찮게 제가 이제 한밭대학교 근처에 살고 있는데 그때 코로나 시기에도 거기는 강의를 좀 하는 강좌가 있었어요. 거기에 생인피라 일러스트라는 강좌가 있었어요. 예. 근데 제 손녀가 가끔 저희 집에 오면 네. 저한테 할아버지 이게 그림 이제 많이 그리잖아요. 네. 그려다 달라고. 네. 근데 생인피라로 그리면 쉬우니까 저거 배워볼까 해가지고 이제 그때 시작을 된 겁니다. 그래서 생인피라를 이제 하게 되면서부터 했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 얼굴 사람을 이제 그려달라고 하는데 생인필로 그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빨리 그리시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되다가 우연찮게 대전 시민대학의 캐리커처 강좌를 수강하게 됐어요. 근데 나름대로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다 보니까 또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지도하시는 분이 나보고 네. 이제 출품 좀 하자 같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게 제가 생활미술 작가까지 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아 그럼 생활미술 작가라는 게 어디 예. 출품해서 네네. 선정이 돼야 쓸 수 있는 칭호군요. 네. 정식적으로 인증서가 나옵니다. 자랑은 안 하셨지만 2024년에 충청 미술 전람회에서 회화 부문 예. 대상. 야. 그러니까 이제 예, 생활미술 작가다,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죠. 이야, 아니 그러면 대단하십니다. 지금은 강의 활동도 좀 많이 하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생활미술 작가 인증을 바꾸다 보니까 어쨌든 저도 이거를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네. 물론 말 그대로 지금 제가 이제 캐리커처하고 생일피라를 하다 보니까 생일피라는 이제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제 제가 한밭대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공주 평생학습원이라든가 예. 또 세종까지 이렇게 사실은 이제 거의 매일 이제 강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강의를 하고 계시는군요. 작품 활동도 나가서 해주시고. 네. 예, 아니 예. 근데 보니까 지금 뭐 이렇게 평생학습원 이런 데서 작품 활동만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자원봉사도 이 그림 그리는 쪽으로 해서 자원봉사도 하신다면서요? 네, 지금 그러니까 저를 이제 찾아주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요양원이라든가 네. 이런 데서 같이 봉사도 하면서 이제 그림을 좀 그려주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어린이들, 특히 어린이들은 이렇게 이제 캠핑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특히 이제 이번 또 어린이날 행사가 또 5월달에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좀 바빠요. 근데 지금 고민이 되는 게 네. 대전에 가야 되느냐, 세종에 가야 되느냐 이런 게 좀 있어요. 또 근데 두 군데서 사실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올해는 네. 세종에서 제가 지금 강의를 좀 하고 있으니까 저희 이제 제자들 좀 있으니까 네. 5월 5일 세종에 어린이날 중앙공원에서 하는데 저희 제자들하고 같이 자원봉사하기로 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5월 5일은 무료로 다 세종에서 그려주는 겁니다. 무료. 그럼 5월 5일은 세종에서 하시고 네. 5월 8일 어버이날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스승의 날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있고요. 네.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더 그래서 저는 바빠질 이제 것 같습니다. 그런 때는 제가 그냥 무료로 봉사. 그럼 한정된
그리실 때는 얼마나 걸리세요? 한 장당 이제 5분 정도. 아. 굉장히 짧게 그리시는 편이잖아요. 네, 빨리 그려야죠. 이야, 그래야지 많이 그려지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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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구 씨.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5월 5일 날 이제 뭐 캐리컬처 받으시러 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 네. 한 장당 5분 네, 정해진 시간 있으니까 네. 네, 빠르게 오셔서 네, 오픈런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이렇게 또 작품을 완성을 해서 어떤 전시회를 한다라는 게 어떤 그 작가님들의 뭐 로망이고 꿈이고 그리고 굉장히 보람된 일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 작품을 또 소개하는 네, 이야기 또한 굉장히 좀 의미 있다라는 예, 생각이 예. 듭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작가님들도 훌륭한 작가님들도 계시고 한데 예. 오늘 또 이렇게 부득이하게 뭐 함께 참여를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그런 분들이 많은 만큼 또 멋지고 훌륭한 또 작품들도 많다는 이야기가 예, 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혹시 그 오늘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의 그 작품들을 좀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죠. 네, 오늘 같이 와서 이 방송을 같이 했으면 좋았던 분들이 많았는데요. 장애인분들은 한번 외출을 하려면 정미경 작가님 같은 경우는 예. 전날부터 밥을 굶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긴장되고 그러면 그런 게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굶으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예. 활동하기에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기에 너무 힘드시고, 그러니까 나오시더라도 집에 가까운 쪽에서 많이 지금 나오시는데요. 이게 정미경 작가님의 작품. 네, 저게 정미경 사진 작가님인데 저거 직접 실제적으로 와서 보면 사람들이 제가 어제도 전시장에서 봤는데 예. 관람객분이 저거 작품을 보시면서 이거 사진 아니야? 그러니까요. 정밀하게 그리세요. 그 정도로 힘을 드시는데 저분 말고도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김영수 작가님이신데 이분은 건축을 전공으로 하셔가지고 건축학과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20대 초반에 근육병이 생기시면서 점점 근육이 말라가고 몸이 안 좋아지시니까 예. 직접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화가 쪽으로 해서 그림을 손으로 그리시다가 손발이 거의 못 올라가고 움직일 수 없게 되니까 이제 구필로 입으로 직접 그림을 그리세요. 그래서 작품을 내주시는 게 올해도 지금 도시 이야기라고 해서 건축학을 전공하셔서 그러는지 예. 도시에 대한 그런 그림을 많이 입으로 그리시는 작품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한 정미경 선생님인데 예. 정미경 선생님은 되게 세밀하게 작품을 잘 그리세요. 그래서 근데 이분도 나오는데 너무 힘들어하셔서 네. 많이들 못 나오시는데 이번에 아까 작품 보셨던 후포항도 파도 치는 거 진짜로 실감나게 예. 나옵니다. 한번 구경 와 보시고요. 예. 그럼 더 멋질 것 같아요. 그 후포항이 예. 경북 울진에 있는 항이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파도 치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근데 예. 진짜 그 파도가 마치 진짜 살아서 저희한테 이렇게 사진 같아요, 정말. 네네. 진짜로. 이분은 네. 그림을 그릴 때 자기가 직접 가서 보지 못하니까 가족분이나 친구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그걸 직접 보시면서 그림을 그리세요. 야. 야, 안 보시고 그리셨는데 너무 네. 리얼하게 생동감이. 그 정도로. 야, 대단하시네요, 진짜. 자, 이렇게 작품을 준비하기까지 정말 저희가 잠깐 얘기를 예. 드렸지만 정말 많은 노력과 그리고 애정 그리고 주위 분들이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동이 어려운 말씀하신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그리는 것도 문제지만 제출하는 것도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세요, 네. 사무국장님? 장소는 어차피 이제 저희가 화폐박물관 특별 전시회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거기에 채워져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작품도 고민도 하시고 회장님도 같이 고민하시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매년 이게 전국에서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국도 오고 저희가 이제 해외? 아까 해외 작가님들도 해외에서도 오잖아요. 오시고. 네. 제가 이제 저희가 받은 게 해외에서도 오는데 비행기로 올 수 없고 일본에서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오질 못했어요. 직접 가지고 오겠다 했는데 그때 코로나 이후로 오지 못해서 못 받았고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작품을 많이 올 때는 작품 크기에 따라서 또 택배가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 작가분들이 서울에서 택배를 못 보내서 활동보조인분이 직접 2작품을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대전역에 가서 받기도 하고 네.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서울에 가셔서 네.
작품을 받아오기도 했어요.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매년마다 저희가 이제 그림뿐만이 아니라 공예품도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공예품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게 전시회 뭐 아이들이 이쁘잖아요. 예. 그럼 막 만져요. 맞아요. 만지지 말라고 해도 만지잖아요. 어른도 만지잖아요. 그래서 부서지는 경우도 있고 제가 한 번은 공예품 닭종의 그 인형을 가져오다가 예. 네. 부셔먹은 적이 있어요. 아이고. 어떡해. 그래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이번에도 이제 저희가 손뜨개질을 배우고 있거든요. 네. 그 손뜨개질 작가분께서 앞에 이제 뜨개 한 거를 작품을 왔는데 제발 만지지 말게 좀 해달라고 예. 부탁을 드렸어요. 네. 왜냐하면 힘들게 만든 작품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림은 이렇게 이제 보는 걸로만 많이 인식이 돼 있는데 네. 이런 공예품이나 그런 거는 저도 어른들도 스스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손이. 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옆에 계신 이희진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작품의 사이즈를 어떻게 제한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이 제한 없이 정도로 좀 하시는 선호한다 편이세요? 뭐 이런 게 좀 있으세요? 저는 일단 그 큰 사이즈는 제가 이렇게 뻗어가지고 하는 게 또 가지고 돌아다니고 하는 게 조금 힘들어서 네. 작은 사이즈 뭐 A4 용지라든지 그리고 또 조금 더 작은 노트 같은 거기 그런 걸 좀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미술 종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뭐 공예품도 아까 말씀하셨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반 스케치를 좀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어반이 제가 이게 접하기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뭐 유화라든지 뭐 다른 다 기타 여러 가지 종류 뭐 그런 것보다도 어반은 이제 수채화 물감으로 해서 편하게 그리고 도구도 작은 미니 사이즈로 가지고 다니기도 좋기도 하고 네. 일상 그 제 주변에 어디도 그냥 편하게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라서 소재가 그러니까는 장애인들한테는 참 적합한 미술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그림은 뭐 매일매일 그리세요? 아니면 뭐 좀 날을 정해두고 그리세요? 뭐 횟수가 좀 있나요? 매일 그리면 참 좋은데 그게 참 게을러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끼고 하기도 하고 또 그 이제 저희 또 수다둑 떨 겸 그 장애인 그 자조 모임이라고 저희들끼리 이렇게 하시는 분들끼리 이제 집에서만 하지 말고 네. 여럿이 모여서 카페든 어디든 이렇게 모여서도 하자. 그래서 수다도 떨고 차도 마시고 또 그림도 그리고 서로 이렇게 격려도 해줘가면서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다. 그러면은 한세라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가르쳐 주시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수월하게 다른 분들보다는 좀 그리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니면 막막하세요? 이거 어떻게 그리지? 아무리 내가 작가라지만 선생이라지만 이건 좀 힘들더라 이런 거 있나요? 뭐 이게 뭐 집에서도 뭐 제가 어반 스케치만 꼭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이제 그리는 작품이 있고 또 어반으로 나가서 이제 하는 작품이 있는데 두 개가 좀 사정이 다르긴 하거든요. 이게 집에서 이제 작품을 할 때는 이게 내가 이제 주제를 정해야 되고 어떤 거를 그릴지 생각을 해야 되고 궁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료를 막 찾아요. 찾으면은 이제 저희 이제 과거로 막 돌아가서 막 삼천포로 이제 세는 거예요. 근데 궤도를 오르면은 이게 앉아갖고 이게 착착착 나는데 그 궤도까지 오르기가 조금 힘들고 네. 그 대신 이제 뭐 집중이 잘 되고 이렇게 조금 쾌적한 상태에서 그림을 그린다 뭐 이런 건 있어요. 근데 또 어반 같은 거는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얘는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예. 밖으로 나가면은 이게 더울 때도 힘들고 추울 때도 힘들고 또 이게 가면은 또 이게 그 재개발 도시나 이런 데를 저희가 조금 이렇게 열악한 데를 좀 많이 가요. 그러면 이제 그 옆에 그 하수구 옆에서 그릴 때도 있고 뭐 모기가 나타날 때도 있고 예. 좀 여러 생각지도 않은 그런 상황들이 조금 힘들거든요. 근데 그 대신 또 이제 현장에서 그리면은 내가 이제 그 위치를 정했잖아요. 어디를 가서 그릴 것이다. 그러면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슈가 되는 상황들을 내가 이제 그리면 되니까 좀 머리는 좀 맑거든요. 예.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네. 그림을 어쨌거나 집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밖에서 작업하시다 보면 뭐 저희 같이 지나가다가 예. 이렇게 뭐 하는 들어보다시고 거예요? 이런 뭐 분들 하는 계실 것 거예요?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예. 그러실 것 같은데?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근데 처음에는
그런 시선들이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데 이런 단어 써도 되나요? 짬밥이라고. 연륜, 경험과 연륜이 쌓였다. 알겠습니다. 연륜. 네. 이제 그런 게 생기면은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유연하게 받아치는 좀 스킬이 생기거든요. 이게 대화 어디서 오셨어요? 아, 어디서 왔어요? 저희 어반 스케치예요.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동네 어르신들분하고 이렇게 막 이게 예. 통성명도 하면서 요구르트도 이제 하나 얻어먹으면서 이제 그런 또 재미도 있더라고요. 여유가 생기셨네요. 맞아. 여유가 생겨요. 맞아요. 여기다가 스킬을 하나 좀 더하자면 이 작품 활동이라는 건 사실 전시하기 전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숨어서 그리는 스킬까지 장착을 하시면 비밀입니다. 예. 처음에는 많이 숨어서 그렸어요. 네, 작가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까지 올라오셨네요. 자,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저희 이지님은 이렇게 뭐 모임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작품 활동 이런 것도 그림도 하시는 같이 거, 그리시고. 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한사라 작가님은 솔직히 난 이렇게 무리로 해서 모임으로 뭐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작품 활동 그림을 그리는 게 좋으신지 아니면 난 나만의 어떠한 그 공간 안에 나만 있어 나만의 느낌이야. 그래서 그 혼자서 이렇게 좀 작업 활동하시는 작업을 하시는지. 두 가지 다 있긴 한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분명히 그룹하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네, 이게 혼자 가면은 그림 그리는 것도 사실 서툰데 누가 말 걸면은 이게 긴장이 되니까 예. 절대 못 그릴 것 같거든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무리져서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서로 얘기도 하면서 그 시선도 약간 이렇게 분담을 하면서 조금 여유가 더 많이 생기죠. 네. 유나 씨 근데 지금 네. 뭘 수첩을 갑자기 아니, 방송 중에 뭐 꺼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네. 여러분들 수첩 한번 보세요. 한세라 작가님께서 직접 그동안 그리신 이 수첩들을 갖고 와주셔서요. 예. 제가 한번 쭉 훑어봤거든요. 이렇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그림 보시면 이게 실제로 그린 거거든요. 이렇게 작은 수첩에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버스 네, 맞아요. 안에서 그 풍경을 다 그리신 건데 두 번째 자리에 앉으셨나 봐요. 자리까지 나오네요. 운전 기사님도 보이고요. 또 여기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이 공간 전주에서 대전으로 가고 있다. 오늘은 해가 좋네. 이런 그 당시의 상황도 이렇게 적고 그림체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설명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제가 또 이렇게 부산에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또 청사포를 또 그리신 그림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딱 너무 디테일하게 구름까지 너무 실감나게 그리셨는데 제가 보면서 쥐기네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궁금해가지고 사실 좀 여쭤봤는데 이렇게 수첩 작은 수첩에다가 그리시는 거면 이렇게 뭐 버스 안이나 새로운 곳에 가서 그리시게 되면은 그 도구를 그러면 다 갖고 다니시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이동이 좋아야 되니까 이게 도구가 다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팔레트도 이제 쪼꼬미, 물통도 쪼꼬미, 붓도 쪼꼬미, 수첩도 쪼꼬미. 궁금해요. 아니 그러면은 항상 그 버스 안에서도 그림을 그리려면 물통이 있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요. 보여드릴까요? 그 앞에서 물통이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요. 여기서 다 나오거든요. 보여주세요. 물통이 뭐 요만한 것도 있고 아니면 주스통에다도 많이 사용을 하고 네, 팔레트는 뭐 제가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쓰긴 하는데요. 다 보이나요 지금? 네, 잘 보입니다. 네. 근데 이야. 요거보다 이제 더 조그만 것도 있어요. 아니 이게. 그거는 우리 한세라님이 따로 만드신 거예요. 원래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거예요? 이게 예. 그 팔레트는 이제 철제 팔레트를 파는데 이 안에 화면으로 이렇게 들어서 한번 보여주세요. 시청자분들이 저 안에 뭐가 있는 건지 수건보다 모르실 거예요. 조금 물감이 좀 지저분하긴 한데 예술적이에요. 그것도 그림 같아요. 네, 손바닥만한 네, 요거를 내가 원하는 색깔로 이제 색깔은 제가 짜서 이제 붙이면 되는 거죠. 네. 그거 더 작은 게 있다고요? 작은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아까 저걸 보고서는 제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했는데 이제 요것도 팔레트인데 예. 이제 요거는 그 스케치북이 있으면은 네. 이게 스케치북이 있으면은 이게 저희가 이제 자석 집게거든요. 스케치북에다 이렇게 찝고 얘를 여기다 이렇게 하면 얘가 딱 붙어요. 얘를 이제 스케치북을 들고서도 이제 그릴 수 있는 거예요. 팔레트 종류가 엄청 개발하신 많아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아니 원래 이 팔레트가 나와요. 이야. 자석은요? 자석은 이제 자석 그 우리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 있죠. 네. 예, 거기에 제 이제 캐릭터 요거만 붙인 건데 이거 많이 이제 시중에서 파는 거예요 이거는. 유용하게 야. 쓰시려고 그거를 그렇죠. 생각해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와. 저 누가 뭐 입이 좀 텁텁한데 이러고 저 열어가지고 사탕 들어있나 열어볼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 캔디 그 케이스 너무 좋아요. 네. 아니 노란색 물감 타서
그거 주스인 줄 알고 마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실 수도 있겠다는 작가들끼리만 이제 안 당하는 거죠. 예. 아니 근데 이렇게 한세라님은 주위 다른 분들이 좀 신경 안 와요. 버스에서도 그러시고 뭐 길에서도 그러시고 하는데 이희진이 같은 경우는 좀 어떠세요? 약간 수줍음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네. 아무래도 이제 제약이 조금 있다 보니까 카페를 주로 많이 가요. 예. 카페 가서 예, 그러시고 기후 같은 것도 좀 이제 춥거나 덥거나 또 그렇고 해가지고 카페에서 좀 많이 하고 네. 아니면 이제 공원 같은데 그런 데서 많이 사고 네. 있습니다. 그럼 날 좋을 때는 그래도 좀 공원이나 이런 야외 나가서 네. 좀 그리고 이런 걸 좋아하세요? 예. 네. 아니 그럼 옆에 계신 우리 김기용님은 장르는 이제 조금 어반 스케치와 다르지만 네.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른 분들이 좀 아무래도 집중을 하고 있을 거죠. 네. 또 큰 거 놓고 그리시니까. 상당히 에피소드는 상당히 많죠. 근데 네, 그런 저는 거 좀 이제, 즐기세요? 시선을 즐기실 것 어떠세요? 같아요. 이제 일단은 이제 저희들도 똑같이 환경이 이제 저희는 행사장이잖아요. 네. 막 음악도 있고 사람들도 북적대고 이제 그런 환경에서 이제 그리다 보니까 또 일단 기후 조건이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붓펜으로 하거든요. 네, 붓펜으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금방 마르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게 제약이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이 그림에 대해서 어떤 상대가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하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제 그림에 대해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그 행사장에서 저도 즐겨야 돼요. 제가 즐기는 자세로 상대방을 보여주면 네. 같이 즐기면서 네. 그런 시선을 느낄 필요 없이 같이 동화돼 가지고 같이 행사장에서 같이 즐기는 느낌으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자, 사무국장님 앞서서도 이렇게 자조 모임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림 함께 그리러 가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왕이면은 그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정해진 장소에서 하시는 게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이렇게 탁 트인 야외 공간에서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지. 두 가지 다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날씨가 좋으면 밖에 나가서 그렸으면 하시고 네. 안 그러면 이제 커피숍에서 수다 떨면서 그림도 그리시고 두 가지를 다 좋아하시는데 네. 장애인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밖으로 나오는데 무지하게 힘이 드세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쪽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주로 하시는 게 이제 저희는 접근성을 많이 봐요. 한 번에 커피숍을 잡더라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지 화장실은 있는지 그런 접근성을 먼저 다 찾고 있는데 네. 화장실이 접근성이 있다고 해도 화장실이 문이 닫혀 있던가 아니면 계단이 있던가 아니면 좁으면 진짜로 힘들거든요. 네, 네. 예. 그리고 저희 휠체어 전동이나 수동은 한 계단 정도는 이렇게 도와줘서 올려서 갈 수 있는데 두 계단, 세 계단 있으면 못 가거든요. 네. 전동 휠체어 같은 경우는 무거워서 수동은 그래도 들기도 쉬운데 전동은 무지하게 무겁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힘든데 어떤 데는 우리 많이들 가는 요즘 편의점 있죠. 근데 어느 곳은 편의점이 꼭 계단 2개, 3개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못 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 계단 정도 있을 때 다음에 또 그 이제 먹고 나오면서 다음에는 경사로 좀 놔주세요 하면 사장님이 그 다음에 갔을 때 놔주면 정말 그 저희는 어머나 세상에. 고맙죠. 네. 그런 인식들이 빨리빨리 되셨으면 좋겠는데 예. 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활동하기가 좋은 게 그 계단 때문에도 그렇고 장애인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밖으로 나오는 게 무지하게 힘들기 때문에 야외에 한번 나가려면 힘들어요. 솔직히. 아니 그러면은 이희진 작가님은 이런 것은 많이 좋아졌다지만 그래도 이런 거 조금 더 좋아지면 좋겠다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더 좋아지면 일단 예. 제일 교통편이 가까운 곳, 근접하게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집에서 나올 때 이렇게 저렇게 나올 때 이제 시간적인 그 뭐 버스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자가용이 없으니까 여기 가까운 편의시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접근성하고 화장실인 것 같아요. 일단 있다 보면은 보통 몇 시간씩 있어야 되니까 그랬을 때 이제 화장실이 제일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아까 그림 그릴 때 옆에 보니까 도구들이 되게 작잖아요. 네. 나는 더 편히 다니고 싶어. 더 작은 거 만들어줘. 뭐 이런 거는 원하진 않으세요? 이 정도도 충분한 것 같고 지금 이게 할수록 장비빨이라고요. 욕심이 나시는 네, 거예요. 장비빨 욕심은 되게 많은데 아. 네,
실력이 조금 장비빨에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아, 아까 거. 작품 보니까 자꾸 네. 겸손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근데 진짜 뭐 이렇게 네. 말씀은 장비빨이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실력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럼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작품들을 만들면서 제가 보기에는 금방 뚝딱하고 만드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 작품 하나하나 만들면서 고민도 정말 많이 하셨을 네. 거고 또 에피소드도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김기용님 작품 활동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중에서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뭐 제가 작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좀 많이 그려봤어요. 아, 요즘에. 핫 이슈가 되고 인물이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진짜 많이 그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이 너무 착하게 그렸다고. 왜 이렇게 잘생기고. 근데 이제 잘생기게. 요즘 트럼프에 대한 인상은 네. 다들 사악하고 좀 뭐 그런 느낌이에요. 아, 네. 근데 아니 내 마음이 착해서 그리는데 어떡하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가지고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집에다 처박아 놓고 있습니다. 그냥 공개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제 미국 대통령이 나중에 마음이 좋아지셨을 네, 때 만약에 이제 이제 작품을 좋게 되면 오픈하실 이제 수 보여줘야지. 있겠네. 이제 그런 에피소드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예전 거 있잖아요. You Fire 하는 그 명장면 있거든요. 있습니다. 아, 그것도 있어요? 있어요. 그거는 빨리 꺼내세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럼 캐리커처를 네. 잘 그리기 위한 뭐 방법이라든지 뭐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난 이거는 꼭 신경 쓴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야외에 나가지 않고 이제 작품으로 저렇게 할 때는 그 인물의 배경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신냉전 같은 그림 보시면 배경이 미사일이 들어갔잖아요. 네. 원래는 미사일을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안문 광장에서 이렇게 셋이 서 있는 모습이 이제 있었으니까 네. 고민을 하다가 냉전이라고 하면 핵무기가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면서 그렇게 미사일을 집어넣죠. 바로 이게 시각적으로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그 인물의 스토리하고 배경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급적이면 그거를 그려 넣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한세란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뭐 기억이 특별히 남는 에피소드라든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현장에 가면은 사실 다 하나하나 다 생각이 나긴 해요.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뭐 얘기하려고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예전에 아마 갑천에서 흐린 날에 그림을 그렸는데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종이 다 젖잖아요. 그래서 막 급하게 다리 밑으로 갔어요. 비바람이 막 엄청 불어치는데 거기서도 막 그림을 그리는데 문득 이게 현타가 오면서 나 무슨 종군 기자 같다. 이렇게까지 그림을 그리나 뭐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아마 그 성심당 그쪽 골목이었을 거예요. 이제 거기 성심당 완전히 핫플이잖아요. 근데 또 그리자 그래서 막 그 물이 져서 이제 가서 그리는데 여기가 이제 거기가 통로니까 그 방해하면 안 되니까 조금은 이제 한쪽에 치우쳐서 좀 이렇게 그 처마 밑에 처마 밑에 들어가서 조금 안전한 곳에서 그리자 그래서 앉아 있었어요. 또 빈 상가고 막 그래서 앉을만 해서 한참 중간이나 그렸나? 갑자기 뒤에서 문이 열리더니 직원이 나오시면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근데 그림 다 안 그렸잖아요.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참 곤란하죠. 이제 근데 그런 상황들이 왕왕 있어요. 그럴 때는 상가를 잠시 후에 이용하겠다는 뭐 이런 네, 그러니까 조금 안전한 장소 찾는 게 조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첫 번째인 것 같네요. 그런 에피소드도 있군요. 예. 이희진님은 어떤 에피소드 생각나세요? 저는 이제 현장에 그 어반 스케치 대전 어반 스케쳐스 모임이 있는데 네. 처음 나갔을 때 그 네. 긴장감, 두름, 설렘 그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갔는데 저희 이제 하시는 장애인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갔어요. 근데 이제 다들 처음 보니까 온라인상에서 그림만 이렇게 보다가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처음 봤는데 너무 뚝딱뚝딱뚝딱뚝딱 진짜 도깨비 방망이처럼 너무 잘 그리시는데 옆에서 우리는 쭈구리하고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이 되게 인상이 깊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도 다들 저희들처럼 초보인 분도 있고 좀 경력이 되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 분위기를 즐기는 모습이 에피소드라기보다는 되게 강렬하게 남았었던 것 같아요. 처음 현장 스케치 할 때 그 모르는 사람들인데 마치 언제 알던 사람들처럼 마치 알던 사람처럼 그림으로 소통을 해서 네. 너무 반가워하고 네.
각자 그린 그림들을 이렇게 보면서 다들 잘 그렸다고 박수 쳐주고 곳곳에 나는 이거 못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칭찬해 주는 네. 것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림으로 몰랐지만 그림으로 하나가 되는 그 소통되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었고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사무국장님, 지금 우리 이희진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그 장애인분들이 외출하시려면 정말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네. 하지만 이런 자리가 많다면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술 수업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 수업은 많지는 않지만 네. 장애인분들이 외출하는 데는 무지하게 힘들다고 했잖아요. 제가 굉장히 힘들다고 했는데 그걸 한번 배우러 나오기가 엄두를 안 내시는 거죠. 아까도 한 분이 나오시려면 전날에 전체를 굶으셔야 된다고 네, 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신경이 예민해지는데 특히 저희가 이제 근육병 환자분들이 많아요. 근데 근육병 환자분들은 점점 근육이 말라가기 때문에 서서 하는 그런 것도 점점 안 되고 팔도 안 올라가고 그래서 입으로 그림까지 그리시는 분들도 있듯이 한번 나오셔서 작업하기가 힘드셔서 많이들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예술 수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원하고 나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바람도 좀 하고 가지고 계시고. 네, 다독여주고 나오세요 격려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오늘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번 말씀하죠. 전공자가 아니에요. 전공자가 아니에요 하셨는데 이분들은 미술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 좀 달라지신 그렇죠. 것 같다 이런 예.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 내 생에 이 그림으로 인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얘기를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김기용님은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네. 뭐 제 인생의 전환점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4년도에 네. 그 뭐 진짜 뭐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그림 그리시는 분들 전공자들도 어떤 미술 공모전에 대상을 받는 건 상당히 예. 어렵거든요. 네. 근데 저는 비전공자가 네. 그것도 회화 부분에서 야. 당당히 제가 대상을 받아서 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고 저도 작가가 되고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작가가 됐으니까 또 책임도 생기고 네. 또 작품에 대한 그런 책임이 생기는 거죠. 네. 더 무엇보다도 제가 손녀가 둘이 있는데 네. 큰 손녀가 저를 이제 할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작가라고 휴대폰에다 그렇게 저장을 해놨습니다. 이야, 김기용 작가. 네.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세상에. 근데 무엇보다도 제일 뿌듯하죠. 저는. 네. 그래서 우리 손녀가 나를 인정해. 우리 애들도 인정 안 해주는데 우리 손녀. 그래서 네. 아마 그게 제일 제가 뿌듯해서 그때부터 저 또 챙김이 생기죠. 내가 잘해야 됐구나. 네. 지금도 우리 손녀는 인터넷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 나간 것도 아마 나중에 볼 거예요. 네. 네네. 네, 뿌듯하죠. 네. 예. 아니 이제 할아버지가 오늘은 텔레비전에 나오셨어. 예. 이제 작가님이 돼서 방송인이 되신 건가? 이렇게 또 작가님 이꼴 또 방송인 이렇게 또 저장해 놓을 수도 있겠어요. 글쎄요. 네. 자 우리 한세라님 같은 경우에도 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으셨을 텐데 어떤 변화가 있으셨어요? 이게 제가 좋아서 하는 활동이잖아요. 네. 이게 좋아하는 게 많으면 그 삶이 되게 풍요로워지잖아요. 네. 이게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나를 또 찾게 되고 또 표현도 하게 되고 또 이 그림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엮이고 소통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은 인연들이 생기고 네. 네, 제 삶이 좀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아니 그러면은 이제 뭐 지도도 하시는 거잖아요. 강의를 하시니까 그러면은 그 동안에 뭐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함께하는 환경이라든지 이것도 그 사이에 몇 년 사이에 좀 바뀐 게 있을까요? 환경이 어떤 예. 여기 요즘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좀 있으시다면. 이 수업을 예. 이제 하면서 보면은 이게 이동이 이제 가능하신 분도 이제 계시고 이제 거리상 조금 힘든 분도 계시고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한 분이 이제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시고 이제 그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게 이제 그 거리 제약이나 이런 환경 때문에 같이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수업하는 거를 이제 동영상으로 해서 같이 공유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같이 미션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과제가 있으면은 과제를 내서 이제 같이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같이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안 될 때는 이게 사실
조금 더 우리가 좀 신경을 사실 좀 써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게 조금 더 신경 쓰고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이희진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좀 많이 하시겠어요. 네, 네. 많이 공감되고 일단 이런 기회가 좀 많아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기회가 있는데 또 소식이 이게 접할 수 없어서 아니면 또 나오기가 힘들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기회를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도 네. 있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일단 예. 이런 수업이 또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네. 뭐 제약되는 부분이 또 있다 보니까 횟수 제한도 있고 뭐 하니까는 좀 아쉽더라고요. 예. 네. 아까 옆에 계신 사무국장님이 이런 말씀 들으실 때마다 어깨가 좀 무거워지실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사무국장님도 그러면 같이 이 과정 속에서 그림을 좀 그리세요? 어떠세요? 네, 저도 펜화를 조금 그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반 스케치로 바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작품을 작년까지는 냈는데, 아, 이거 사무국장님 작품인가요? 네, 제 거 작품입니다. 글씨도 쓰고 작품도 예. 그리기도 했는데요. 이제 진행자다 보니까 저도 이제 참여자 실무자다 보니까 이제 올해는 참여를 못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나은 더 작품을 많이 냈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낼 거 같은데 모르겠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한 분당 한 20초 정도만 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네. 사무장님부터 이런 바람이나 목표가 있다. 짧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제 바람은 이 장다비전이 끝이 아니라 계속 장애인분들한테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하고요.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똑같아요. 좋은 거 보면 좋고 맛있는 거 있으면 맛있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같은 생각으로 그냥 똑같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 희망이라면 제가 전시회를 몇 번 갔었는데 어떤 분이 펜화로 대전시를 1m 정도 되는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꿈을 한번 꾸보는 게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이희진님 바람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반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동안 좀 공허했었던 게 있었거든요.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제가 채워 나가면서 제가 공허했었던 것도 메꿔지는 것 같고 제 노후에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용기도 있고 그리고 저 자신이 스스로가 그림을 그리면서 한 해 한 해 발전해가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제 스스로가 느껴서 저한테는 좀 기특한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예. 그리고 또 10년 뒤에는 꼭 전시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사장님. 저는 뭐 희진님을 비롯해서 여기 장애인분들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즐겁게 그림 같이 그렸으면 좋겠고요. 또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제가 이제 뭐 종이에 이제 수채 작업을 하고 있지만 더 큰 작업, 그다음에 여러 재료를 사용해서 또 다양한 작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자, 우리 김기용 작가님. 네, 저는 이제 사실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를 접어들었고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지금 사실 노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네. 물론 시니어지만 제가 그 어쨌든 생활미술 전도 작가가 되면서 생활미술 전도사로서 제 기능을 한번 이분들에게 품격 있는 삶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싶고 앞으로도 저 개인적으로는 또 제 칠순에 전시회를 한번 했으면 어떨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초대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분의 활동을 예. 저희가 또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윤아 씨, 영문 씨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전시회는 4월 19일까지라고 예, 예.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 또 가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아침마당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Town after town, and sometimes life feels like a merry-go